최근 ETF 시장 동향과 주목해볼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움투자자산운용 정성인 ETF 사업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이신가요? 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정 부장님도 이 털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지금 출근길인데 어떻게? 제가 원래 좀 수염이 많아서 예. 그 TMI지만 제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모를. 네, 레이저 제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참 소장님 쳐다보시길래 이제 피부가 좋다 이런 좀 말씀하실 칭찬을 좀 해주시는 줄 네, 알고 저도- 기대했는데 아니요, 멋있어요. 네. 예, 멋있는데. 아유, 뭐, 시장 고만고만한데, ETF 얘기 오랜만에 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오늘 뭐 좀 편안하게 가시죠. 아니, 진짜 키움 열일해요. 아니, 저 뭐 이정우, 김하성 선수뿐만 아니라 이정우가 잘하는데, 김혜성이까지 해요. 네, 아이고, 키움이 열일을 한다기보다는 키움 출신 선수들이 키움 출신 선수들이. 뭐 미국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 보는 낙으로 살아요, 요즘. 네. 오늘 또 이정우 선수 또 7게임 연속이던데, 예. 멀티히트에다가. 지금 뭐 상황이 뭐 IMF는 아니지만은 예. IMF 때 뭐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저희에게 즐거움을 줬던 느낌으로 이정우 예. 선수와 김혜성 선수가 요즘에 즐거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진짜 IMF 무렵에는 아마 미국 사람들 한국에는 성이라고는 박씨밖에 없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박세리, 박찬호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로 또 박세리 퀴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왔고 예. 참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데 저 이제 정 부장님이 보시는 시황이 궁금해요. 사실 뭐 ETF 사업부장이시다. 제가 아주 못되게 얘기하면은 올라간다고 보세요. 예, 여기 상품 여기 있습니다. 빠진다고 보세요. 저희 준비해놨습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세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좀 안 좋은 시간 있으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네. 시황. 네. 사실 이제 ETF라는 비이클 자체는 네. 뭐 올라갔을 때 좋은 상품이 있고 뭐 내려갔을 때 네. 좋은 상품이 네.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시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뭐 이제 비이클을 제공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뭐 저는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상품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 자체가 뭐 금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채 30년이 지금 5.1%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 19개월 만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미국이 한창 금리를 올리던 2023년 이후 처음이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을 하회 돌파를 했고 사실 뭐 레벨만 놓고 보면은 아주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속도가 좀 가팔랐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어찌됐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뭐 재정 적자를 좀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기에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사실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분들 미팅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뭔가 지금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다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자산 재편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예. 네. 일단은 뭐 골드 있고 예. 그리고 미국채, 미국 달러 뭐 이렇게 미국 관련된 게 이제 두 개나 자산이 있는데 최근에 가격 흐름이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사실 ETF 상품만 놓고 보더라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최근 2년간은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뭐 사실 달러나 미국채 장기채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 비중을 좀 보면요,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미국 쪽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이제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네. 아니 지금 현 시점에 그럼 채권 투자 ETF 이거 뭐 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 그렇죠. 레벨이면 들어갈 만하다 채권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뭐 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요즘 받는 질문 중에 이제 제일 많죠. 예, 가장 많이 받는 예, 질문인 그러실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 쪽으로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인즉슨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3월 말 이후에 뭐 주식은 일단 반등을 다 했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안전자산의 가격이 위험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어쨌든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수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인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는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경기 상황을 좀 보자면 그 미 연준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찌됐든 간에 물가이고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열기가 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가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 연준도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지만 네네. 투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느냐 아니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의 아하. 문제인데 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네. 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그게 성과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 자체가. 다만 중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베팅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미국채 30년 5.1% 갔습니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이 구간부터는 차곡차곡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변곡점이 될 구간은 결국 달러 약세가 조금 꺾이는 구간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꺾이는 부분, 예.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도는 예, 부분. 이제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을 노린 마켓 타이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율이 좀 빠지는 게 주춤하는 구간에서는 한번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섹터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뉴욕 증시에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 변동성이 크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ETF 수익률 측면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ETF들 수익률 좋았다면서요. 네, 예.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보통 나올 때 이렇게 그 주간 수익률 상위표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러시죠. 네. 이제 소장님이 항상 이제 왜 왜 키움 키움 없냐, 없냐? 네,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이번에 오, 있었는데,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주간 수익률 표를 갖고 온 건 아니고 네. 양자 컴퓨팅만 들고 나왔는데 양자 아. 컴퓨팅만. 근데 주간에도 있습니다, 소장님.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주간도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양자 컴퓨팅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만드는데 키움이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 뭐 양자 컴퓨팅 그런 것 같아요. 상용화 시기를 놓고 예. 사실 악유는 좀 있어요 시장에서. 예. 그래서 뭐 젠스낭 CEO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 AI와 함께 산업의 좀 지형도를 바꿔 놓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초고속 연산이 필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양자 컴퓨팅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국들도 이제 그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까지는 미국의 빅테크와 그리고 이제 양자 스타트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이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일단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이제 미국의 양자 스타트업이 네.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배의 실적이 좀 나와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 시점에 동일하게 어드밴티지 2라는 이제 신형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매우 좋았고요. 사실 디웨이브 퀀텀 이후에도 뭐 우리나라 양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아이온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이온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는데 뭐 CEO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히면서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팅 ETF도 좀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국내에 지금 총 5종목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5종목이 상장이 돼 있고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이제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말에 먼저 상장을 했고요. 지금 AUM이 한 1,500억 이상 좀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테마형 ETF 중에서는 꽤 큰 지금 AU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수익률이 한 42% 정도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러네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타이밍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이 다르구나. 3월
달에 상장된 거는 훨씬 좋은데 어느 정도 그때 맞아요. 양자 컴퓨팅 종목들 조금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근데 그냥 탑 10이 20개짜리 종목보다 수익률이 나왔구나. 역시 똘똘한 놈으로 그냥 압축해야 되고 여기서 또 실력이 드러나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탑 10이 예. 지금으로서는 양자 컴퓨팅이 아직은 인트로 단계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탑 10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분명히 많이 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완전 맞아요. 롤러코스터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0종목으로 가느냐 20종목으로 가느냐는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 성향 차이겠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좀 분산해서 20종목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이제 정말 나는 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탑10 종목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나는 견딜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요즘 광고에서 자주 보이던데 이 월배당 ETF? 네.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월배당 ETF라는 게 뭐 새로운 어떤 상품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기존에 ETF도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ETF 안에 있는 주식들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원래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래 다 드리고 있었고 네, 네. 물론 이제 재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어, 재투자해서 그냥 어. 분배금 가지고 그냥 주식을 예, 더 사는 상품도 예. 있었는데 이제 월로 배당을 드리는 월 분배를 드리는 상품들이 처음 출시가 된 게 이제 2022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형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2023년부터 좀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2024년도에는 확실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도 갖고 나왔지만은 시장 규모가 20조 이상이 되었고 근데 이제 가끔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배당이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1년에 드리는 예, 그냥 예. 배당을 예. 그냥 월로 나눠 드리는 아, 거기 때문에 아.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최근에는 어찌됐든 간에 국내 자산의 월배당 상품보다는 해외 자산 쪽 네.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다우존스 배당 뭐 이런 거 그리고 미국채 30년도 대부분 월배당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분배 재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예. 것들은 좀 가 있고 국내는 이제 고배당주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성과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올해 미국 증시도 좀 안 좋았고 환차선도 좀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국내 쪽이 조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미국 배당 상품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뭐 2조 가까이 되고 한 7,5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하신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ETF 중에서 가장 큰 ETF인데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 7,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올해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 유입이 꽤 이루어지고 있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국내에서 지금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그 국내 펀드의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좀 변경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면 네. 미국에서 배당이 들어오면 세금을 안 떼고 들어왔다가 예. 과세를 이연해주고 이거를 이제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떼는 네.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예. 이게 정부에서 바꾸면서 이제 배당을 먼저 떼고 받아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었어요.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제. 세금이 세금 지금 어느 정도? 15.4%를 이제 배당소득 15점? 4%의 배당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연금 투자 계좌에서 미국 관련된 상품을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좀 줄어든 거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월배당 상품 중에서는 미국 쪽 상품보다는 좀 국내 쪽 상품들의 오히려 수요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보니까 머니마켓 액티브 ETF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 MMF 아시죠? MMF,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MMF가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줄임말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머니마켓 ETF는 MMF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올해 MMF 자금이 올해 초 대비해서 한 30조 가량 늘었거든요. 그 대기성 자금이 굉장히 대기성 많이 늘었어요. 자금. 네. 뭐저 이자도 별로 안 주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뭐 별로 안 주긴 하는데 MMF와 이제 머니마켓이랑 비교해 보면 뭐냐면 지금 국내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보면요. 예. 한 2.8에서 3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나오는데
이 머니마켓 ETF가 한 2.6 후반대, 그러니까 2.7 가까이 나오거든요. 은행보다는 낫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1년을 묶어둬야 되는데 네. 얘는 이제 매일매일 매매를 할 수 있고 중간에 나오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MMF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MMF는 반드시 30% 이상의 안정적 자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또는 국채 같은 걸 담아야 돼요. 의무 비율이 있어요. MMF에는. 근데 이제 머니마켓에는 그 의무 비율이 없다 보니까 단기채로만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금리가 MMF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중간 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MF와 정기예금 사이에 금리가 나오고 다만 이제 ETF이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매일 사고 파실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소액으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자금들이 꽤 많이 몰리고 있어요. 머니마켓 ETF에. 그 약간 어떻게 좀 무슨 큰 돈을 갖다 남긴 자기보다는 좀 잠시 이렇게 머무는 성격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파킹형, 파킹형. 파킹형 네, 네.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투자하기에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그 국내에도 머니마켓 ETF가 8개나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용사들에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규모들이 상당히 커요. 지금 뭐 코덱스 머니마켓은 거의 7조 가까이 되고 있고 뭐 저희도 있지만은 한 3천억 이상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투자가 되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대기성 자금으로서는 뭐 그냥 계좌에 놔두면 어차피 이자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기성 자금으로 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코앞입니다만 다음 주인데 딱 일주일 남았군요. 네.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저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사실 선거 때야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주식하는 인구 얼마야? 그러면 뭐 한 5천 가지 뭐 코스피. 개 키우는 사람들 얼마야? 애견 산업국 그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코인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말씀이신 거죠? 예. 선생님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 부장님하고 편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네. 뭐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법 지니어스 그쵸. 액트법 통과되면서 네. 뭐 또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ETF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이 어찌됐든 간에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글쎄 무시할 수 없는. 예. 예. 제가 표 들고 나왔는데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 중에 3개만 들고 나왔거든요. 되게 많은데 저 3개의 규모를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ETF 시장 전체 규모에 맞먹습니다. 그래요. 와. 그만큼 굉장히 지금 글로벌 주요 자금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시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금이 1위고 5위고 금이. 예. 네. 예.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금융 당국도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빠르게 상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면은 네. 일단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법령이 있어야 돼. 규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되고 거래소가 있어야 되고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일단 금융상품의 투자 대상으로서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상품의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도적 합의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글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굉장히 갈 길이 멀고 어. 뭐 거래소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한국거래소 또 이번에 뭐 제2의 거래소도 생겼지만은 네. 거래소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어디서 거래할 거냐.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에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하지만 지금 거래소는 뭐 그럼 코인베이스를 도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